대지진이 네팔을 휩쓴 지가 12일째입니다. 아직도 통곡과 비탄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취재했었던 저희 YTN 임성호 특파원이 귀국했습니다. 임성호 특파원에게 현지 상황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네팔 가게 됐을 때 좀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사실 제가 해외 출장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 또 현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하루 만에 굉장히 단시간 만에 결정된 출장이어서 네. 사전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이제 그 피해 상황이라든지 취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었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또 여진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랑 또 같이 간 촬영 기자가 다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가족들이 말리지 않던가요? 말리진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은 괜찮나요? 거기 전염병도 창궐 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지금 괜찮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 뭐 약간 손에 약간의 두드러기가 난 거 빼고는 예. 뭐 몸이라든지 다른 건강 상태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숙식도 그렇고요. 어디서 뭐 숙식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인분들이 거의 교민분들이 계시니까 예. 교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취재라든지 아니면 취재 안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숙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사실 그렇게 좀 힘든 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지 주민들의 어떤 피해 상황이나 거주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예,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여진을 3차례 경험을 했는데 네. 처음 이 지진이 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숙소에 취재를 마치고 앉아 있었는데 예. 여진이 왔었죠. 근데 마치 제가 흔들리는 두부 위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정도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느낄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진은 제가 새벽 3시에 잠을 자던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예. 제가 여진이 집이 흔들리니까 제가 잠이 깰 정도로 상당히 진도가 있던 지진이었습니다. 예. 한 번 그 대지진을 겪은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팔 국민들은요. 그런데다가 그런 정도의 지진이 계속 그렇게 간헐적으로 찾아온다면은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소에 지진을 피해서 넓은 공터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여진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잠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시 뛰쳐나오는 나오는군요.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팔에? 지금은 도심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초기에 비해서 여진의 횟수라든지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넓은 운동장이라든지 수만 명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던 텐트 노숙촌도 지금은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집이 정말 크게 붕괴돼서 아예 거처가 없는 사람들만 예. 이제 구호 텐트에 의지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 기자가 취재했었던 곳이 어디죠, 지역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카트만두에서 시내였습니다. 취재를 했군요. 예. 전반적으로 큰 추세를 보면은 좀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호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황이? 도심에 한정해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범위를 네팔 전 지역에 확대를 시키면은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임 기자가 한 열흘 정도 취재했죠? 현장에서요? 8일 정도 있었습니다. 8일. 네. 그 8일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어떤 가족을 잃고 우는 분들도 무척 마음이 아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녀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모녀가 어떤 모녀였냐면은 이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 계단에 한 3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딸이랑 같이 앉아 있는 어머니였는데 예. 어떤 시선에 초점이 없었고 그냥 멍하니 차들이나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예. 마치 이 참사가 닥친 직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희망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어떤 네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예. 사실 어떤 장면보다도 그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뭐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뭐 보금자리를 다 통째로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자체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광장에 있는 노숙하는 네팔 사람들만 해도 예. 이 구호 텐트라든지 배급이
외국에서 들여온 구호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당장 거처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노숙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구호 물자 지원 배급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외국 군대가 직접 들여와서 공수를 해와서 배급을 하는 구호품 같은 경우는 네. 잘 이렇게 손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전에도 이제 네팔 정부가 이 구호품의 어떤 반입 절차를 좀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세계 곳곳에서 나왔었죠. 유엔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예. 제가 현장에서도 느꼈던 거는 네. 이 민간 해외 단체, 해외 민간 구호 단체가 보내온 구호품들이 이 네팔 수도나 아니면은 네팔 피해 지역에 제때 적시적소에 배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말까지 나돌았냐면은 네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민간 구호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평상시, 그러니까 재난 이전의 상태로 이 통관 절차를 진행시키다 보니 예. 구호품을 밀려드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절차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이런 국가적인 재앙 상황에서 그 통관 절차를 계속 그 원래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네. 이 민간 구호품을 안으로 빨리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이 그 통관 절차를 담당하는 관료에게 예. 뒷돈을 찔러줘야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네팔 국민들이 지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는 그리고 헤쳐나가는 그런 그 뭐 자세랄까요? 어떤 태도랄까요? 마음이랄까요? 그런 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임 기자는? 네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번 대지진을 맞은 마음의 상태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 군과 이 정부 당국에서 복구 절차라든지 피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력으로 자신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예, 하는 그게 그런. 아마 상황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예. 자신의 마음 자세가 그런 건지는 이 8일간의 취재 기간으로는 예. 사실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려웠지만 예. 자력으로 자신의 집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자기 이웃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예. 피해 복구를 돕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민들이 거기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 교민들의 피해는 다행히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히말라야 트레킹 중이던 50대 부부가 다쳤고 또 수력발전소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 다친 것을 빼고는 예. 교민들이 심하게 다쳤다거나 사망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행인데요. 이 교민들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집안이 좀 안반이었던 지점에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점도 그렇고 예. 이 보통 네팔 카트만두 내부에 시내에 있는 집들이 낡은 벽돌이라든지 흙더미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집들이 많은데 그런 거주 형태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다행히 피해는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교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지진 직후에는 당연히 그 여진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공터에 나와서 생활을 하지만 예. 자체 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바일 메신저라든지 교민들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곳에 생필품이 부족하다 말아 올라오면은 예.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더 옮겨주거나 배송을 해주거나 하는 형태로 위기를 좀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우리 그 동포들께서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역시 이제 희생된 네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이 계속 거의 10,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네. 평소에도 이제 살을 맞대면서 사는 네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일 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진 직후에 보였던 정부 대사관 측의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대사관이요. 예, 우리 대사관의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의 대응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응이 미진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 직후에 어떤 비상 연락망을 가동을 해서 이 교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어떤 지점으로 나와서 지내는 게 안전하다 이런 지진 대처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긴급 구호품 지원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지진 직후에 사나흘 동안에 사실 어떤 긴급 구호품 지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제가 네팔 취재 현장에 도착한 것이 지진이 발생한 뒤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보다 하루 뒤에 이제 교민들에게 물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겠다는 문자 연락이 온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 어떤 입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현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원정을 갔던 그 여행객들의 신변 상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리고 또 제때 또 빨리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끊겼고 항공기도 제대로 뜰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한 상황에서 헬기조차 섭외가 안 됐다. 이제 현실적인 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8일 동안 그 참상을 직접 보고 취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시리에 빠진 네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제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게 있습니까? 일단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호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해도 예. 현재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압박을 네팔 정부에 가해서 구호품이 제대로 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정비하라고 네팔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역시 생필품입니다. 물이라든지 기초적인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을 잃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텐트라든지 이런 구호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구호단체들이나 여러 곳에서 네팔 지원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성호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